어제 낮부터 오늘 아침까지 내린 비로 뉴욕, 뉴저지 일부 지역에서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금요일 밤에는 또 비 소식이 있고 다음 주에는 한파가 예보됐습니다. 괌에서 50대 한국인 관광객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건의 총격범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애틀랜타의 한인 아동치과 의사가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2023년 세금 보고가 오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최근 여론조사에서 니키 헤일리 후보가 트럼프 후보에게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낮부터 오늘 아침까지 내린 비로 뉴욕, 뉴저지 일부 지역에서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시속 50마일에 달하는 강풍으로 5만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요. 금요일 밤에는 또 비 소식이 있고 다음 주에는 한파가 예보됐습니다. 어제 낮부터 뉴욕과 뉴저지 지역을 강타한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 피해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뉴욕 일원 대부분의 지역에서 2에서 3인치의 강우량을 기록했고 일부 지역은 4인치가 넘는 폭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저지대 지역은 홍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맨하튼 FDR 드라이브 남쪽 방면과 헨리 허드슨 파크웨이 남쪽 방향, 브롱스 리버 파크웨이 북쪽 방향, 크로스 아일랜드 파크웨이 북쪽 방향 일부 구간이 도로 침수 우려로 통제됐습니다. 나소 카운티 프리포트 스트리트 등 롱아일랜드 남부 해안 인근 지역도 홍수로 침수됐습니다. 뉴저지 로드아이를 지나는 새들리버도 수위가 높아져 인근 지역에서 여러 차례 구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시속 50마일에 육박하는 강한 바람으로 인한 정전 피해도 많았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뉴욕시, 뉴저지, 롱아일랜드, 허드슨밸리 지역 5만여 가구에서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라과디아 공항과 JFK 공항 등에서 수백 편의 항공편이 평균 2시간 이상 지연 운항 또는 운항이 취소됐고 암트랙 등 열차 운행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또 다른 비 소식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뉴욕 일원에는 이번 주 금요일 밤 다시 비가 내린다고 예보했습니다. 일요일부터는 기온도 내려갑니다. 북극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다음 주는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미국에서는 기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최소 93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해양대기청의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미국에서는 피해 규모가 10억 달러 이상인 대규모 기후재난이 28건 발생해 총 93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동부 해안에서 발생한 홍수와 폭풍 피해는 아직 합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2020년에 22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특히 이 중에는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발생한 100년 만에 최악의 산불, 캘리포니아주의 홍수, 미 중부의 대형 토네이도 및 허리케인 이달리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이상 고온 현상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미국 전체 평균 기온은 국립해양대기청이 관측을 시작한 이래 5번째로 높았고 12월 한 달 평균 기온도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 미시시피, 뉴햄프셔, 텍사스 등 5개 주는 역대 가장 더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의 수석 과학자 사라 카프닉은 지난해 미국인 수백만 명이 기후재난의 영향을 받았고 극단적인 기후 사례들이 기록을 경신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러한 극단적인 기후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괌에서 50대 한국인 관광객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건의 총격범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괌 뉴스에 따르면 괌 현지 경찰은 어제 한국인 관광객 피살 사건의 용의자 중 하나인 28살 케이코 주니어 산토스가 자해로 추정되는 총상을 입고 차량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범으로 추정되는 26살 스테펜 키아누 파울리노 카마초는 한 게임방에서 검거됐습니다. 카마초에게는 가중살인과 가중폭행, 강도 음모, 무기 사용과 공모 등의 혐의가 적용됐고 현재 수감된 상태입니다.
스티븐 이그나시오 괌 경찰서장은 숨진 산토스의 전과 기록을 밝히며 그가 절도와 신용카드 사기, 신원 도용, 위조 등 범죄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마약과 관련될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공범인 카마초 역시 폭행 등 혐의로 체포된 전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마약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며 모든 것이 유동적이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괌 투몬 지역에서 한국인 부부는 호텔로 걸어가던 중 강도 일당을 만났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들은 은퇴를 기념해 괌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괌과 한국 사이의 관광 및 안전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당국의 신속한 대응과 예방 조치에 대한 요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의 한인 아동 치과 의사가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비트코인으로 아동 포르노 파일을 구입하고 소지하다 적발됐습니다. FBI 애틀랜타 지부는 지난달 19일 한인 아동 치과 의사인 30살 폴 김의 자택에 수색 영장을 집행해 아동 포르노를 발견했고 관련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북조지아 연방법원은 김 씨에게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고 인터넷 접속 금지와 어린이 접근 불가 등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지역 매체 폭스5 뉴스는 9일 법원 문서를 인용해 FBI의 아동 착취 수사부서가 온라인 미성년 성매매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용의자 김 씨를 적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FBI가 조사하던 조직은 10대들을 협박해 성행위와 자해를 강요했고 소셜미디어인 스냅챗을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사진을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했습니다. 수사당국은 249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아동 포르노 파일 3개를 구입한 계정을 추적하던 중 애틀랜타에 있는 용의자 김 씨의 자택을 찾아냈습니다. 또 관계자들은 조사에서 김 씨는 피해자가 17세에서 18세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지만 피해자는 15세로 밝혀졌다고 덧붙였습니다. FBI는 김 씨가 오스텔, 더누디, 커밍 등지에서 치과 의사로 일했다며 라이선스를 감독하는 치과위원회에 혐의 내용을 통보했고 김 씨와 연관된 인물들을 계속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2023년 세금 보고가 오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무료 소득세 신고 서비스는 12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IRS에 따르면 이번 세금 보고 접수 및 처리는 대부분의 주에서 4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약 1억 2,870만 건의 개인 세금 보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IRS는 세무사나 전문 소프트웨어를 통해 세금 보고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식 신청 기간 전에 미리 접수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 IRS는 올해도 조정 총소득이 7만 9천 달러 이하인 경우 12일부터 그 이상인 경우에도 29일부터 무료로 세금 보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다이렉트 파일 서비스는 3월 중순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는 연방과 주 세금 보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시범 운영 대상은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12개 주입니다. 세금 환급은 통상적으로 보고 후 21일 이내에 이루어지고 세금 보고 마감일은 대부분의 주에서 4월 15일입니다. 메인과 매사추세츠주의 경우는 공휴일로 인해 17일 마감입니다. 세금 보고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혐의 등과 관련해 법정에서 대통령 임기 중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들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가디언과 BBC 방송은 어제 워싱턴 DC 항소법원 판사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전했고 BBC는 이 문제가 연방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재판에 출석해 구두 변론에 참여했고
그의 변호사는 대통령의 공식 행위에 대한 기소를 승인하는 것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 판사들의 발언을 볼 때 변론의 성공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한 플로렌스 펜 판사는 면책 특권에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펜 판사는 대통령이 형사 기소에 대한 걱정 없이 자기 사면권을 팔고 국가기밀을 파는 등 불법 행위를 할 수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밖에도 캐런 핸더슨 판사 역시 법을 충실히 집행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가 형법 위반을 허용한다는 것은 역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 특별검사팀의 제임스 피어스도 대통령직이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압도적인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빠르게 격차를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는 23일 뉴햄프셔주에서 열리는 프라이머리 방식의 경선 결과가 앞으로 공화당 후보 경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라이머리 방식은 공화당 당원 투표인 코커스 방식과는 달리 모든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헤일리 후보가 트럼프 후보에게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CNN 뉴햄프셔대 조사센터와 보스턴 글러브, US 투데이, 서포크대의 여론조사 결과는 큰 차이를 보였지만 두 조사 모두에서 헤일리 후보의 지지도는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CNN 조사에서는 비공화당원 유권자들 사이에서 헤일리 후보의 지지율이 트럼프 후보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두 여론조사는 교육 수준별 유권자 조사에서 극명하게 대비됐습니다. CNN 조사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하 유권자들에게 헤일리는 트럼프의 15% 뒤지고 서포크대 조사에서는 70% 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공식 교육 수준이 낮은 층에서 트럼프 지지가 압도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낮은 교육 수준의 유권자 응답 비율이 37%에 달하는 CNN의 조사 결과를 볼 때 헤일리가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또 누구보다 강력히 트럼프를 비판해온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의 지지자들이 헤일리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반면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비벡 라마스와미 후보의 불참은 트럼프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해킹됐습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가 승인됐다는 가짜뉴스가 퍼지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게리 갠슬러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거래상품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는 증권거래위원회 X 계정이 손상됐었다고 밝히고 승인되지 않은 게시물이 올라왔다고 확인했습니다. 문제의 허위 게시물은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ETF 거래를 승인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뒤 비트코인 가격은 잠시 급등했지만 곧 46,0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번 주 비트코인 ETF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수년간 비트코인 ETF에 반대해왔지만 최근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한 낙관론이 나오면서 최근 몇 달간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새로운 투자자 유입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거래소 전용 계좌를 통해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있는데 현물 ETF가 승인될 경우 기업 주식처럼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일반 증권사 계좌를 통해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 주상원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설날을 뉴저지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결의안과 매년 11월 22일을 뉴저지 김치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잇따라 통과시켰습니다. 설날 기념일 결의안으로 주지사는 음력설을 뉴저지 기념일로 인정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교육 및 문화 관련 기관에게 음력설과 관련한 적절한 활동 및 기념일 준수 지침을 전달하게 됩니다.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은 김치가 오랜 역사를 지닌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원을 통과한 결의안은 이미 주 하원에서는 지난해 통과된 바 있어 필머피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 남게 됐습니다.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법원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 전역의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재판 적체건은 307만 2,10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 205만 건에서 무려 100만 건 이상 증가해 적체 상태가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방재판을 기다리는 한인 사례도 567건에 달해 적지 않은 한인들이 수년째 추방재판에 계류 중으로 파악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 97건, 뉴저지 83건, 버지니아 49건 순입니다. 한인 추방재판 케이스는 2019년도에 84건에서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에 135건으로 뛰었다가 2021년 67건, 2022년 42건, 2023년 29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9월 뉴욕시 공립교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2-2023학년도 시 공립교는 28,412건의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2021-2022학년도 25,117건 대비 13% 늘어난 수치입니다. 팬데믹 이전인 2018-2019학년도 정학 건수인 32,801건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팬데믹 이후 공립교 등록 학생 수가 준 것을 감안하면 전체 학생 수 대비 정학 처분 비율은 팬데믹 이전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종 간 상당한 차이도 드러났습니다. 흑인 학생이 전체 40%를 차지했고 히스패닉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반면 백인과 아시아는 10% 미만에 그쳤습니다. 맨하탄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반값에 관람할 수 있는 브로드웨이 위크가 오늘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됩니다. 뮤지컬과 연극 등 브로드웨이에서 공연 중인 작품 23편에 대해 입장권 2장 구입 시 1장 가격으로 할인합니다. 또 장당 수백 달러에 달하는 오케스트라 좌석의 경우 작품에 따라 장당 $125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벤트에 참여 중인 작품들은 백투더퓨처와 위킷, 시카고와 알라딘, MJ 더 뮤지컬, 해밀턴 등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는 뮤지컬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3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부분적으로 화창하겠지만 오후부터는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오전 중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